안녕하세요. 자,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춘난 생리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비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. 우리 보통 춘난에 많이 주는 그런 비료들입니다. 이쪽 두 개는 뭔지 뭐 아실 겁니다. 뭐 제가 협찬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놨습니다. 어, 자, 우리가 보통 무기질 비료라고 그러죠. 화학 비료라고 합니다. 이 두 가지가 이제 화학 비료에 해당하고, 자, 또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기질 비료라고 그래요. 액비로 된 건데, 뭐 이쪽에 있는 거는 해조 추출물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유기질 비료 만드는 그런 비료 내용과 같은데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비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비료를 줄때 우리가 화학 비료, 특히 이제 그 무기질 비료는 뭐 질소, 인산, 가리 성분비가 나오지요. 대부분 나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보이네요. 다 보이는데 질소 7, 인산 9, 뭐 가리가 5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. 질소질 함량이 높은 게 이제 봄에 주로 많이 주는 거고, 질소질 함량이 이제 낮고 인산 가리 성분이 높아지면 주로 가을에 결실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비료로 구분을 합니다. 역시도 유기질 비료도 질소 성분이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.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은 뭐 온도나 뭐 계절에 따라 이렇게 맞게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비료에는 그 외에도 각종 미네랄, 우리 그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무기질 비료만으로도 충분히 생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들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를 주잖아요. 자꾸 주고 뭐 주게 되고 선배 에라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. 자,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,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춘난 생리장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비료장애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왜 비료장애가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제 유기질이 있고 무기질이 있는데 무기질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기질 비료는 농도 장애가 대부분일 겁니다.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비료라는 거거든요. 그 어떤 분들이 일반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정도 조금 더 준다고 문제 되겠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춘난이 받아들이는 양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치로 얻어낸, 아주 그 계산에 의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경험치로 얻어낸 걸 가지고 1000배로 해라, 2000배로 해라, 또는 뭐 3000배로 해라,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면은 그거는 환경이나 그 상황, 그 난실 구조, 빈양 이런 거하고 따져서 그게 맞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2000배로 했더니 그렇게 해서 난초가 먹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환경을 얘기를 해줘야 맞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빛도 잘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온도도 정확하게 제때 딱 가장 활성도가 좋을 때 그 온도가 이제 25도에서 뭐 27도 또는 23도에서 뭐 누구는 28도 뭐 이게 좀씩 달라요. 가장 활성도 좋을 때 주어서 그 소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함량을 좀 높여 줄 수 있겠죠. 배율을 뭐 1000배로 줄 수 있겠죠. 그러나 이제 보통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난실에 맞춰진 겁니다. 그러니까 1000배가 될지 2000배가 될지 또는 2500배, 3000배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.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, 그거를 예를 들어 제가 전 시간에도 조금 그 언급을 했는데, 이 안에 다른 비료가, 여기는 이제 마캄프 K가 많이 들어있어요. 그것도 안전하다는 거거든요. 굉장히 안전한 비료로 알려져 있습니다. 물론 마캄프 K 말고 그와 유사한 다른 비료도 있습니다. 뭐 이름이 마가무드인가요? 뭐 이렇게 있는데
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우리는 주로 이제 마캄프 K를 쓰니까 문제는 이제 그걸 구입할 때 당시에 마캄프 K를 주세요 했는데 마감물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이런 것을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. 자, 그러면 무기질에 의해서 비료 장애가 발생했다면 농도밖에 없습니다.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 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물을 준 이후에 30분 후에 준다 그러죠.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진하게 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 그래도 미심쩍으면은 묽게 주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방법이 있고 물 대신 직접 그 관수 간격이 아주 좁은 분들은 직접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설정을 해서 주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높여졌다라면은 바로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심각합니다. 그건 뭐냐면 저항력을 잃기 때문에 여름에요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. 굉장히 심하죠. 간신히 살렸다 하더라도 금방 꽃을 볼 수 있는 난초가 대략 뭐 한 5년 10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. 이 급한 시기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너무도 긴 시간이 되는 거죠. 한 번의 충격은 그런 정도로 심하게 올 수가 있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유기질 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연에서 유기물이 분해해 가지고 우리 그 자생제에 가보면 산에 있는 모든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썩어서 그게 거기는 이제 분해, 그 뭐 현기성도 있을 거고 호기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분해하는 같은 균들이 있습니다. 그 분해에 의해서 이제 그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뿌리로 흡수를 해서 이제 영양을 받아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?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, 이거는 이제 상품화가 된 거죠.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좀 우리 사용하기 쉽게 어떻게 돼 있죠? 뭐 펠리처럼 돼 있거나 그 우리 뭐 뭐라 그러죠 그걸 그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. 뭐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. 뭐 삼각형 형태로도 되고 어떤 건 동그라 내 가지고 이렇게 꼭 이 뚜껑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보다 좀 요거보다 작을라나요? 뭐 마스나가라는 뭐 그런 것도 있죠. 그리고 뭐 하여튼 펠릿 형태의 모양과 그보다 좀 굵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액상으로 나옵니다. 액상이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요. 왜 그러냐면 워낙 사용이 편하다 보니까 액상을 쓰게 됩니다.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. 이거를 만드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. 그 뭐 낙엽이라든가 뭐 동물 사체, 식물 사체 그리고 거기에 미강이나 뭐 굴분 그 뭐 요즘은 그 뭐라 그러죠? 그, 그 뭐라 그러더라? 굴이나 이런 조개 껍질, 폐각, 석회질이죠. 이런 것까지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이 발효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. 첫째는 이제 현기성이 있고 이제 호기성,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게 있고 산소를 필요치 않는 게 있습니다. 이 옛날 분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면 그 물에다 넣어서 직접 발효를 했어요. 이렇게 되면은 현기성이 됩니다. 그래서 물속에다 넣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. 그 저희 아버지도 한 5년 이상을 묵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거기다 여러 가지를 넣더라고요. 뭐 깻묵도 넣고, 뭐 미강, 그다음에 뭐 골분, 그리고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보통 한 5년 이상. 근데 이 악취가 장난 아닙니다. 실제로 제가 90년대 초였던가요? 80년대 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행기에서 엎은 사건 제가 그 일화를 그 글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생길 정도로 정말 냄새가 심각합니다. 막 거의 우리 그 썩은 데가 특히 그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썩은 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썩혀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은 발효균들을 넣어서 그 산소를 필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소를 투여를 해서 발효를 시키죠. 그걸 우리는 이제 호기성 발효라고 하는데요.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그 과거에 그 현기성으로 발효를 했던 분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. 그러나
우리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편리하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호기성으로 발효된 거, 그게 좀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좀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, 그 거기에는 이제 그게 발효를 하게 되면요, 이게 이제 그 아모니아태 그 질소하고 질산태 질소로 이렇게 이제 교환이 바뀌는데, 그 질산태 그러니까 혐기성으로 했을 때는 아모니아태 그 질소, 질산태 질소 이렇게 정확하게 분해가 돼서 난초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주 초밀입자, 우리가 뭐 나노미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그렇게 됩니다. 제가 이제 다음 편이나 그 다음 편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, 트리코 하지아눔과 또 그 몇 가지 있죠. 그 난균을 주어서 마저 분해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, 우리가 유기질을 주면요, 이 유기질을 전부 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.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, 그리고 이제 혐기성으로 그 발효가 된 거는 우리가 아모니아태까지 이렇게 발효가 분해가 되고요. 그거를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, 아질산성 질소라 하던가요. 뭐 그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. 완전한 분해가 덜 됐다는 뜻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러죠. 굉장히 치명적이죠. 그렇게 되면은 그 뿌리가 상하거든요. 뿌리가 바로 정지를 해버립니다. 이 농도 장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유기질도 역시 아무리 아모니아태 질소나 질산태 질소로 분해가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, 이게 그렇게 지금 제가 혐기성이 아닌 호기성, 산소를 투여해서 짧은 기간 내에 발효가 된 유기질 비료는 비교적 안전한 비료입니다. 이 농도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상관이 없는데, 문제는 안에다가 우리 여기 화장토 안에가 지금 마캄프케이는 무기질이잖아요. 무기질 비료가 들어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좀 더 빨리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고형 덩어리를 이 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스타킹에 쌓아서 넣는다든가 해서 이 안에다가 넣었을 때, 여기다 만약에 이거를 더 준다면은 과비가 되는 거죠. 실제로 그런 사고가 여러 건 있었어요. 여기다 주워놓고 이거는 서서히 녹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유기질 비료를 추가로 더 줬던 거예요.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딱 멈춥니다. 그러고 누렁잎 지기 시작하죠.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언제 무너지느냐? 혹서기 때, 한여름 뜨거울 때 다 무너져 버려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춘난 생리 장애 중에 비료 장애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, 자, 가스가 발생하는 건 불안정한 바로 그 발효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, 그래서 혐기성이 좀 위험하다. 그런데 옛날 분들은요, 기가 막히게 장애 안 일으키고 씁니다.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주는 시기와 그리고 농도였습니다. 농도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, 그 난초 1세대 분들은 그거를 잘 키워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. 그러나 요즘은 이제 너무 좋은 비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적죠. 다만 사람 욕심이 과욕을 부리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 우리가 농도를 정확하게 배율을 정해서, 예를 들어 저는 좀 전에 이거 말씀을 드렸죠. 2000배로, 예를 들어 저를 얘기할게요. 그러면 자, 저는 여기도 2000배로 주고 여기도 역시 2000배로 줍니다. 그보다 더 1000배로 줘도 관계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유기질을 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. 그 전에 드렸죠. 확실히 저항력을 키우는데,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, 이게 좀
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요. 댓글에 그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래도 저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모르겠습니다.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라도 오늘도 전화 오셨는데 한 분이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. 계속해서 저녁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못 드렸습니다. 기회가 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비료 장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지 않은데요. 나중에 필요하면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